당신 의사 맞아? 하마터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히잡을 두른 한 젊은 여성이 중동의 어느 병원에서 의사에게 소리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의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샤라고 해요.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 아줌마 아저씨들 덕에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진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마 한국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사우디의 수도 외곽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사우디 왕족들은 석유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실상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막대한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수도의 외곽 지역은 특히나 그 상황이 열악해요. 수도와 가까워서 다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변변찮은 집도 없고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왕족들은 부를 지키기에 급급하고 부패가 만연해서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서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사우디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합숙을 하시다 보니 얼굴 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기쁜 마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오신 김에 아버지는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수리를 해주셨어요. 집 외벽에 문제가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셔서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집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악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뭔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저와 어머니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더라고요. 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것 같았고 머리에선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놀란 저희는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아버지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몇 시간이 흐른 후에 수술실에서 나오셨어요. 수술을 하는 동안의 그 시간은 정말 몇 년이 흐른 느낌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다리 수술은 잘 되었지만 심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재활에 집중을 하면 경과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술비도 부담스러운데 재활까지 하기에는 형편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더 크게 안 다친 게 어디냐며 금방 좋아질 거라며 저희를 안심시키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재활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어머니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도 너무 빠듯한 걸 알았기에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의 꿈이기도 했고 저 또한 가난을 벗어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학업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어떻게든 아버지 재활과 가정을 돕는 게 최우선이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사우디의 한국 건설사가 주관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지인을 통해서 한국 건설사의 식당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매사에 열심이라 다른 곳보다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향을 떠나 사우디의 건설 현장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을 위한 식당에서 요리 보조 및 주방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 팀에는 영양사분과 한국인 이모님이 몇 분 계셨어요. 한국인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머님에게 요리를 배웠고 집안일도 많이 해서 일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처음 접하는 한식이다 보니 배울 게 아주 많았어요. 한식은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수많은 양념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채로운 요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엔 요리를 하는 게 어려웠지만 열심히 배웠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기특했는지 이모님들이 더 많이 챙겨주시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일을 하다 보니 한국인 아저씨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말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영어로 소통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를 잘 챙겨주시는 거였어요. 아저씨들이 식사를 하러 오실 때 가끔씩 한국의 과자나 라면 같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곤 하셨어요. 같이 타지에서 고생하는 입장인데 잘 챙겨 먹으라며 이것저것 많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챙겨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 또래도 없고 해서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었거든요.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 덕분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거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많고 남들을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사우디에 있을 때는 간식거리 같은 것도 잘 못 먹었었는데 한국의 과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히 라면은 정말 맛있었어요. 종류가 아주 다양했는데 먹기도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일을 마치고 저녁에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한국인들이 왜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잘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제가 요청을 해서 사우디의 대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쌀과 양이나 닭고기로 만든 캅사라는 음식이었어요. 맛이 없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며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게 일을 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통이 가끔씩 생기고 시력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계속 생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크게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저를 본 아주머니, 아저씨들께서 괜히 병 키우지 말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살펴보시더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스트레스성으로 그럴 수도 있다며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저는 큰 병이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 별 문제 아니겠지 생각하며 생활을 계속했어요. 얼마 후 오랜만에 휴가를 받게 되어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집에 가게 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을 보니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걷지는 못하고 계신데 재활 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일은 할만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한국인 이모님, 아저씨들이 잘 챙겨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신다고 했어요. 선물 받았던 간식들을 집에 들고 갔는데 부모님도 매우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배운 한국 음식을 해드렸어요. 일하는 곳에서 받아온 재료로 제육볶음과 김치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맛이 여기서도 통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잘 지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인 분들에게 저를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며칠간의 휴가가 끝나고 저는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며칠 못 봤다고 아저씨들께서 아주 반갑게 맞아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님이 절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약간 걱정되기도 했는데 뜻밖의 상황에 저는 아주 놀라고 말았어요. 이번에 직원 대상으로 한국에 일주일간 문화체험을 보내주는 복지 행사가 있는데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었고 많은 추천이 있어서 제가 선정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여행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회사 덕에 여행까지 갈 수 있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과 식사하러 오시는 아저씨들 덕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국에 가게 되어 너무 설레더라고요. 요즘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음악, 드라마, 음식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큰 기대를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까지는 14시간 정도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었는데 힘들기도 했지만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한참을 이동한 후 드디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정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의 규모는 엄청났고 뭔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된 곳인지는 몰랐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첨단 시설들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공항에는 아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데 한국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수속을 밟고 나오니 회사에서 준비해준 버스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을 했어요. 인천대교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다리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길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다리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리 뒤로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니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명동이란 곳으로 처음 이동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많은 길거리 음식 판매점이 있고 화장품 가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한국 화장품이 유명하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기분 좋게 관광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통이 엄청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시야도 좁아지는 게 상태가 좋지 않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데도 고통이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담당자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사우디 병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두통약을 먹고 있었는데 증세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지금 갑자기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담당자님이 어딘가 전화를 하시더니 병원에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담당자님을 따라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병원은 규모도 크고 아주 시설이 좋았어요. 담당자님이 이 병원이 저희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병원인데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병원이고 의사 선생님들 수준 또한 매우 높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수준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의 병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었는데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니 너무 불안했어요. 다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계속 심각해 보였어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께서 촬영한 사진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뇌에 종양으로 인해 두통이 있었고
신경을 눌러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20살의 꽃다운 나이에 열심히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뇌종양이라는 시련까지 찾아오다니 너무하다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진정시키시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위험한 수준의 악성 종양은 아니고 그렇게 크지 않은 양성 종양이라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술 비용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아버지 치료비를 보태드리는데도 빠듯한데 제 수술비까지 부담하는 건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주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저는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여행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저 먼저 사우디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뛰어난 의료 실력을 갖춘 한국이었기에 오진에 대한 기대는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일을 할 수는 있는 상태였고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무던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심정이 얼굴에서 티가 났나 봐요. 제 표정을 보신 이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셨어요. 처음에 저는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계속 물어보셔서 어쩔 수 없이 제 사정을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이모님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는 힘내라고 하시며 일하러 돌아가셨어요.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갑자기 사장님께서 부르셔서 이모님께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직장에서 잘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사장님실에 찾아갔어요. 사장님께선 저를 보시더니 건강 상태부터 물어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잠시 후 사장님께서는 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고 식당 이모님과 저와 친하게 지냈던 아저씨들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제 수술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걸 아신다며 회사 차원에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모님과 아저씨들은 저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계셨어요. 제 수술비 마련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돈도 꽤 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인들의 정과 배려심, 단합력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수술을 잘 받고 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달라며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도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며 약속을 했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고향에 다녀왔어요. 사실 부모님께는 이 상황을 아직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저 혼자 마음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의료 기술이 매우 뛰어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았지만 수술이 잘 되기만을 바랬어요. 한국에 도착했는데 전에 안내해 주셨던 담당자분께서 저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담당자님과 함께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서 바로 수속을 밟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수술은 내일 진행하기로 했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고 나니 긴장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수술 당일이 되고 긴장된 상태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마취가 점점 풀리면서 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수술은 5시간 정도가 걸린 듯 했어요. 담당자님께서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잠시 후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고 수술은 잘 됐고 며칠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양성 종양 수술이라 입원은 4일 정도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짧은 입원 일정에 꽤 놀랐고 한편으론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6인실에 있었는데 제가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많은 걱정을 해주셨어요. 저보다 먼저 수술한 분들도 있었는데 본인들도 빨리 회복이 되어 나간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이 입원한 분들과 병간호 오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 간식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눠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남들을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게 기본적으로 가진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어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경과도 지켜봐야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2달 정도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2달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사우디에서 같이 일했던 이모님이신데 제가 수술을 받으러 오기 전에 한국으로 복귀를 하셨어요. 제가 취업할 때부터 계셨고 제가 자리 잡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는데 저를 보면 딸 생각이 많이 난다며 많이 챙겨주셨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이모님께서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이모님 따님이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방이 남으니 저보고 돌아갈 때까지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모님의 너무 큰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이렇게 큰 신세를 져도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 이모님께서 괜찮다고 하셔서 염치불구하고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덕분에 편안하게 몸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사는 동네는 이런 아파트가 없어서 모든 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고층에서 지내본 것도 처음이고 시설도 너무 좋아서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추가적인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다행히 재발 위험도 없을 거라고 하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건강하게 돌아온 제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얼마 후 저는 사우디의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다행히 몸 컨디션도 좋아서 금방 복귀할 수 있었어요. 저를 본 이모님들과 아저씨들은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기뻐해 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반가워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과한 환대에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만 전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한 생명이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어떻게든 갚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 거예요. 언젠간 더 좋은 소식을 전달드리고 싶어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샤 씨의 사연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인들은 정이 정말 많은 민족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배려심 많고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데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